콘쇼를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콘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정시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2018년은 정말 답도 없고요. 대학교에서 지금 가지고 있던 데이터도 솔직히 그렇게 신뢰성이 높진 않습니다. 거의 다 무용지물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입시 설명회 단 하나의 비법 컨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학년 정시 비율이랑 좀 비교를 해 보셔야겠죠. 일단은 인원이 줄었어요. 뭐 매년 줄는 거라서 이제는 뭐 크게 뭐 그렇게 와닿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정시 인원이 준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학별로 정말로 작년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대학교 내가 원하는 학과가 정말 얼마큼 줄었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17년에는 30.1%를 뽑고 2018년에는 26.3%를 뽑는데 만일 제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A 대학 B 학과가 작년에 10명 뽑았는데 이번 년에 10명 뽑겠대요. 그러면 뭐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 전체 수 중요하겠지만 학교마다 심층적으로 어떤 인원을 뽑는지를 체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전체 인원이 바뀌다 보니까 학과마다 뽑는 인원도 솔직히 조금 많이 주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변동이 거의 없거나 변화가 조금 적은 학교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학과를 반드시 학교 모집 요강을 통해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줄었습니다. 두 번째, 가나다군인데 솔직히 정시는 이 군 싸움이에요. 가군, 나군, 다군 중에 매년 나군이 가장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나군이 많다라 그래서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 아니면 좀 상위권 학교들이나 좀 이 레벨이 뭉쳐져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만일 서울대가 가군을 가게 되면 아시겠지만 연대랑 고대는 나군을 타고요. 서강대랑 성균관은 가군을 타게 되게 이렇게 찢어지게끔 갑니다. 중앙대 다군 가 있고 뭐 홍대 다군 가 있지만 이렇게 라인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만일 가군 쪽에 인원이 나군보다 적지만 가군 쪽에 내가 원하는 학과 군이나 아니면 학교의 레벨이 뭉쳐진다라면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만일 뭉쳐진다라면 나군보다 가군이 훨씬 대학 레벨을 짜는데 중요하다라는 거죠. 솔직히 다군 같은 경우는 학교가 몇 명 없다. 그러니까 학교가 몇 개 없고 인원을 몇 명 뽑지 않다 보니까 솔직히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높습니다. 가군이랑 나군에 비해서 좀 높게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안정권 대학을 찾을 때는 가군이나 나군에서 찾는 게 정석이에요. 다군에서 안정을 찾는다? 그거는 솔직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부모님들이 가나 쪽에 많은 학교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가나군에 지르고 다군에서 안정대학을 찾겠다고 낮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가나군 중에 하나를 좀 안정권을 찾고 다군에서 솔직히 조금 질러보는 건 어떠실까요? 왜 그러냐면 추가적으로 모집되는 부분이 다군이 가장 많이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 변수 발생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솔직히 다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뚜렷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다군이 인원이 많이 빠지고 충원이 많이 이루어질 때 점수를 흔들면서 내려가는 학교도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점수대가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게 뭐 정확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되게 많은 경영과나 이렇게 뭐 기계공처럼 인원이 많은 데는 생각보다 인원이 많이 빠져도 점수가 그렇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원이 적은 학과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솔직히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요? 컨쇼 같은 경우는 가나다군이 있으면 솔직히 나군이나 가군에서 안정권을 찾는 경우가 솔직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다군에서 조금 질러보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우리가 컨설턴트가 이렇게 3명이서 할 때도 가군, 나군, 다군을 나눠서 했을 때 제가 다군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솔직히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건 솔직히 저는 가군이었어요. 그리고 군별로 대학교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했지만 가나다군의 어떤 학교가 어떤 학과가 분포되어 있는지를 한번 전체표를 가지고 한번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군, 나군, 다군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맞춰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A4 용지나 이렇게 종이에다가요, 가군, 나군, 다군 써놓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학 그리고 학과, 대학 학과를 상중하 형식으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냥 무작정 머리로 보거나 그냥 모집 요강만 보시면 헷갈리니까 그걸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군을 한번 나눠보는 게 어떤가. 그리고 2017년에 비해서 확실히 뭐 비슷합니다. 달라진 건 거의 없고요. 그냥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도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다군은 인원을 많이 뽑지는 않네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다군 쪽으로 조금 몰렸네요. 이 얘기는 인원은 줄었지만 다군에서 뽑는 대학교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딘가 대학교가 가나 나군에 있던 대학이 다군으로 옮겨왔다는 거잖아요. 찾으셔야겠네요. 찾아볼게요. 자, 이번 년에 가장 이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영어 절대평가입니다.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학교가 가지고 있던 모든 데이터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특히 자연계보다는 인문계가 훨씬 무용지물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았는데 그 부분이 거의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절대평가로 일어나는 인원을 다시 대학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솔직히 영어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제가 섣불리 영어 절대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수능이 끝난 다음에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돼서 1등급, 2등급 아이들이 어느 정도 분포됐는지를 알아야지 이번에 대학교 입시를 지원하는데 어떠한 기준선의 점수를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끝나고 영어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90점이나 80점대, 70점대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몰리는지 그런 부분을 솔직히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2017, 18년으로 봤을 때 이건 이제 모의고사랑 수능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2017년에 1등급이 비율이 한 4.4%, 24,000명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절대평가로 전환했을 때 42,000명, 7.8% 정도가 나왔었어요. 만약 전환해서 90점대 아이들을 계산했을 때 2등급이 12.7, 3등급이 18.9, 그러니까 인원이 4만 명, 6만 명, 10만 명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이거는 2017년을 기준으로 했었던 거고, 그러면 이번에 2018년 모의고사를 좀 봐야겠죠. 왜 그러냐면 6월, 9월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가지고 수능을 내기 때문에 솔직히 6월, 9월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솔직히 6월, 9월이 영어가 차이가 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무슨 얘기냐면 6월 모평 때는 1등급 90점 넘는 아이들이 4만 명 정도로 한 8%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비슷했다라고요. 그리고 12.7, 14.25, 그러니까 약간 늘어났네요. 한 7만 명 정도가 80점대를 했대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인원이 거의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인데 문제는 9월 모평이 영어가 더럽게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월 모평 때 2만 명밖에 안 나왔어요. 5.39%. 그러니까 인원이 반 통아리가 난 거예요. 완전 떨어졌죠. 그러면 만일 9월 모평처럼 수능이 나왔다라면 1등급 아이들이 대학교에 지원했을 때의 퍼센테이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이 끝나봐야 영어에 대한 부분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인원이 생각보다 좀 중요합니다, 이번엔. 그리고 그냥 저희 컨쇼는 지금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뭐 3년치 데이터를 영어 절대평가가 나왔을 때 전환 점수로 지금 다 바꾸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가 이제 서울부터 전국구 다 해드렸었어요. 저희가 컨설팅을 다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 해드릴 것 같아요. 다는 못할 것 같고, 솔직히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과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은 저희가 지금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학교들 중에 광역시의 국립고등학교는 하겠지만 그 외의 학교들을 해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일 뭐 원하시면 저희가 계산은 하겠지만 해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는 시간이 솔직히 저희가 부족합니다. 저희 직원이 다 하면 저희 직원들 죽어요. 그러다 보니 서울에 있는 대학교랑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일단 지금 분석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년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되게 혼란기지 않을까.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정시에 막 빵꾸도 나고 막 말도 안 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붙어야 될 아이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경쟁률도 엄청나게 중요해졌다고 보는데 일단은 9월 모평 같은 경우는 1등급 90점을 넘는 아이들이 인원이 확 줄었다는 건 그만큼 난이도 조절이 좀 심하게 됐다라고 보는데 아마 6월이랑 6월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월처럼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6월 정도? 근데 솔직히 9월이 저는 딱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한 6월 모평 정도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영어 절대평가 더 이상의 모든 데이터는 무용지물이 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데이터를 구축을 하셔야 돼요. 대학별로 지금 영어를 반영하고 있는 기준선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별로 한번 영어가 지금 이렇게 가산점 넣듯이 넣잖아요. 그거를 한번 대학교마다 다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사례를 두 학교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표준 점수가 아닌 백분위가 반영되는 학교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표준 점수라면 좀 복잡하니까 백분위가 보기 편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학교는 어디냐면 숙명여대예요. 여기 보이십니까? 숙명여대인데 컨쇼 학생이 있고 M 학생이 있고 D 학생이 있네요. M 학생, D 학생 어디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일단 컨쇼 학생 같은 경우는 95점이고요. 수학이 90점, 사탐이 90, 영어가 3등급이네요. 보이십니까? M 학생은 90, 90, 90, 1등급이니까 영어를 참 잘 봤네요. 그러니까 90점으로 거의 동일하게 가져왔고 D 학생 같은 경우는 95, 90, 90 그리고 영어는 2등급으로 봐서 한 80점대 학생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숙명여대 대학교 반영비율 2018년 대학 반영비율로 영어 가산점을 해가지고 넣어봤더니 컨쇼 학생은 90.75예요. 아유 정말 공부를 하여튼 아깝네요. 왜? 영어가 3등급이기 때문에 90.75가 나왔고요. M 학생 같은 경우는 1등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92점, D 학생은 92.75가 나왔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잘 보세요. 국어가 95점이고 M 학생은 90이니까 컨쇼 학생이 95점이니까 훨씬 잘 본 거예요. 그죠? 국어는. 그런데 영어를 3등급 맞았던 건 70점대 학생이고 얘는 90점대 학생인데 영어가 이렇게 3등급과 1등급이다 보니까 솔직히 점수차가 벌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D 학생을 잘 보셔야 돼요. D 학생 같은 경우는 컨쇼 학생과 점수가 똑같습니다. D 학생은 컨쇼 학생과 국어, 수학, 사탐의 점수는 똑같은데 영어 점수가 2등급이니까 80점대 학생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컨쇼 학생을 지우고 M 학생이랑 비교해 볼게요. 국어는 D 학생이 잘 봤지만 영어는 M 학생이 잘 봤어요. 그죠? 얘는 90점대, 얘는 80점대니까. 그런데 영어를 2등급 맞았는데 국어를 5점 더 잘 봤기 때문에 총점이 92.75예요. 그러니까 M 학생보다 D 학생이 영어는 못 봤지만 국어 백분위가 5점이 높다 보니까 총점은 D 학생이 더 높게 합격을 하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컨쇼 학생과 D 학생은 나머지 국어, 수학, 사탐의 점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영어가 2등급과 3등급이 이렇게 크게 1등급과 벌어진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서울권대학교를 분석을 해보면 1등급, 2등급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3등급은 많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3등급 되게 많이 벌려놨어요. 1, 2등급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1등급과 2등급 그리고 3등급, 4등급 그거에 대학교마다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학교를 하나 볼게요. 단국대학교입니다. 단대 같은 경우 똑같아요. 아까 점수는 똑같은데 컨쇼 학생은 91.75예요. 그런데 M 학생 92고요. D 학생은 93.15예요. 다 똑같이 했을 때 이 데이터 점수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컨쇼 학생과 M 학생이 차이가 줄어들었어요. 0.25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숙명여대보다 단대가 영어를 반영하는 비중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숙대보다 영어에 대한 비중이 작은 단대는 점수차 벌어지는 게 그만큼 작은 거죠. 이 얘기는 1등급, 2등급, 3등급의 점수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못 봤다라면 숙명여대가 아닌 단대를 집어넣는 게 맞다고요. 그런 대학교별로 찾아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요. 한국사는 모두 다 1등급으로 반영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솔직히 수학에 대한 비중이 문과, 이과 할 것 없이 다 높아요. 특히 자연계는 수학 비중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년.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비중과 국어에 대한 비중, 그리고 경상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또 경상계가 영어에 대한 이 절대평가로 인해서 경상계 같은 경우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을 높이는 대학교들이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솔직히 좀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반영 비율을 경상계는 수학을 좀 많이 보는 걸로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 아이가 경상계 경영이나 이쪽을 집어넣을 건데 경영경제를 집어넣는데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왔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영어 점수는 좀 낮지만 수학을 좀 왕창 잘 봤다 문과인데 그러면 경상계를 집어넣어도 된다라는 거죠.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는 과탐에 대한 비중이 어마어마해졌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대학별로 적용을 다 찾아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 요강을 좀 꼼꼼히 보셔야겠네요. 그죠? 자, 표준점수와 백분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뭐 매년 하던 거라 가지고 우리 뭐 계속 방송을 보셨다라면, 자, 상위권 대학은 국영수를 표준점수로 하고요. 그리고 사탐은 백분위를 다시 변환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사탐이나 과탐 같은 경우 교과마다의 백분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대학교가 그거를 변환시켜갖고 표준점수랑 합쳐서 하는 거니까 우리 학교가 표준점수로 하는지 백분위로 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사탐이나 그 과탐의 변환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거는 좀 기다리셨다가 한꺼번에 하시면 되고요. 중하위권 대학은 보통 백분위로 합니다. 백분위가 솔직히 계산하기는 좀 편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표준점수랑 백분위는 보통 표준점수 학교들은 솔직히 이변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준점수는 원점수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백분위는 진짜 그러지 않아요. 백분위는 원점수랑 정말 차이가 빡빡 벌어져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백분위 갖고는 이변이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표준점수보다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이 점수가 중하위권, 중위권 대학교 아니면 하위권 대학교로 가는 데 있어서 백분위 계산을 정말 꼼꼼하게 잘 해보시고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비율이나 이런 거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대학교 이제 좀 있으면 이렇게 D4, M4, 이렇게 E4 이런 데에서 배치표를 나눠드려요. 이렇게 배치표를 나눠드리는데 제발 그 배치표 보고 하지 마십시오. 그 배치표에 나와 있는 점수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떻게 그게 맞아요?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 되고 하나하나 학과마다 틀리고 경쟁률이 다르고 인원이 변화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배치표 보지 마세요. 배치표는 말 그대로 두 가지 용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학원에서 장식용, 두 번째는 정말 어떻게 대학교가 가나다군이 배치되어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 옆에 나와 있는 점수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입시 설명회를 가면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네들이 배치표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 계산하기 위해서 완전 졸라 개고생했다고. 맞아요. 쓸데없는 개고생 하신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그거 보고 한다?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우리 학교 선생님이 배치표를 보고 상담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 학교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서 하여튼 배치표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버리세요. 배치표는 버리셔도 됩니다. 아무런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성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점수랑 백분위가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서영진이라는 저 인간이 그렇게 백분위가 이변이 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지. 자, 이거 A군과 B군인데요. 이거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컨슈에 들어왔던 아이인데 원점수가 기가 막히게 똑같이 들어온 아이가 있습니다. 탐구 빼고 말씀드릴게요. 탐구 집어넣으면 좀 복잡하니까. 자, A군이 있는데요. A군 국어가 원점수가 96, 93, 70에서 총점이 259예요. 수학을 좀 못 봤네요. 표점은 128에 129에 120이니까 총점이 377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B군을 좀 보겠습니다. B군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이 86, 93, 81에서 259점. 그러니까 A군과 B군은 원점수가 똑같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원점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표준점수로 계산을 했을 때 377점이 나오고 이 학생은 374점이니까 3점 정도가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원점수로 하는 게 아니라고. 국어 96, 얘 86이고요. 얘는 대신 수학이 80이지만 쟤는 70이에요.
그 해에 어려웠던 과목과 또한 아이들의 상대평가로 진행되다 보니까 점수에 따른 표준 점수는 당연히 다른데요. 이거를 원점수를 계산하는 방법대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원점수와 표준점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원점수가 그냥 좋으면 표준점수도 좋아요. 걷다가 아이들이 되게 많이 못 본 과목들인데 우리 아이가 잘 보면 표준점수가 약간 더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표준점수는 곡소리 났던 과목이 유리하다고, 우리 아이가 잘 봤으면.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표준점수는 3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원점수 따라간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등급은 113, 1.6이고 얘는 2.3이니까 얘가 최저 맞추기가 더 좋았겠네요. A군이 원점수 똑같아도. 그런데 100분위 볼게요. 국어가 96, 영어 96, 수학이 78, 총점이 270점이에요. 그런데 B군은요 259점이에요. 270점과 259점이면요 정말 완전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표점은 3점밖에 안 벌어지지만 100분위는 무려 10점 넘게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100분위예요. 100분위는 원점수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원점수를 받았냐에 따라서 진짜 쫙쫙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점수 대학보다 100분위로 하는 대학이 솔직히 이변이 더 일어나요. 그리고 계산을 했을 때 그 점수차가 벌어지는 것도 크게 벌어져요. 표준점수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표준점수와 100분위는 다른 거예요. 이해 가시죠? 표준점수는 원점수에 많이 쫓아가지만 원점수와 100분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아이 성적표 나왔을 때 그리고 우리 학생들 성적표 나오면 이런 것들 대학교 반영 비율에 맞춰서 한번 계산을 잘 해보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배치표는 버리십시오. 자, 정신은 마법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마법이 발생하는 이유는 변수가 많습니다. 뭐 인원이 변화하는 거, 군이 바뀌는 거, 경쟁률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모든 아이들의 성적표는 나왔는데 서로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는 것뿐이에요. 수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들다 보면 학생부 기록이 어느 정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그걸 보는 이런 주관적인 부분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변수가 발생한다기보다는 모르는 거죠. 어떠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게 변수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와 내가 말도 안 되는 대학에 들어갔어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6등급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말씀드렸죠. 6등급이 만약 어떠한 상위권 대학교 들어갔으면 그만큼 생기부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뭐 변수가 일어났어요 이러지 않아요. 뭐가 있으니까 넣었을 거고 뭐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그런데 정시는 솔직히 대학교에서 발표한 점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눈치 작전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많이 발생해요. 말도 안 되는 학생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충원을 하는데 중간이 벌어지는 경우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뭐 이런 거죠. 90점이 왕창 있었다가 85점이 그 밑에 있었는데 그 밑에 많이 비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85점이 90점대 학교를 들어가더라. 이런 변수들이 작용하는 게 수시보다는 정시가 더 클 수 있어요. 정확한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그러니까 변수가 솔직히 좀 많이 일어나고요. 경쟁률, 학과 인원 변화, 모집군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뭐가 정말 중요한가요? 제가 정말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학과 인원 변화가 일단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인원이 줄었는데 경쟁률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과는 점수 올라가요. 만약 인원이 줄었는데 경쟁률마저 높아지잖아요. 100% 올라가요. 인원이 늘었는데 경쟁률 낮아지잖아요. 오, 그러면 할만한 거예요. 한번 점수가 안 되더라도 한번 노릴만 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변수 같은 것들을 좀 계산을 해야 되고 어차피 막판에 블라인드 쳐버리기 때문에 그 외의 변수들도 또 발생해요. 또한 자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할까요? 도대체 정시는 어떻게 지원하면 정말 잘 지원했다고 할까요? 어떻게 지원해야지 소문이 날까요? 우리 아이 잘 지원했다고. 상중합니다.
상중하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점수대를 분석을 하고 인원을 분석했을 때 상중하 라인을 짜는 건데 생각보다 어머님들 상중하 잘 못 맞추세요. 그 이유는 또한 우리 아버님, 우리 학생 여러분들 상중하 못 맞추는 이유 중에 첫 번째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될 것 같거든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드립니다. 수시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6개를 다 떨어지면 아이들이 멘붕이 와요. 어머님들도 멘붕 오고 아이들도 멘붕 와요. 와, 내가 설마 6개를 다 떨어질 줄이야.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수를 몰라서 그래요. 너무 다 지른 거예요. 상중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중하로 질러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대학 레벨이 옛날처럼 딱딱딱딱딱딱 나눠지지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군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전 솔직히 연대랑 고대랑 그렇게 크게 차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 외대 별 차이 없어요. 정말 점수차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학과군, 경영, 정경, 사회 다 비슷해요. 점수대가. 생활과학대학교가 약간 낮아요. 그러니까 학과마다도 점수 차이가 거의 안 벌어져요. 옛날처럼 그렇게 벌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경쟁률도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가나다군 3장의 카드를 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떠한 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대학교가 일자로 서 있지 않습니다.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군이 쫙쫙 옆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할까요? 상중하 라인을 짜야 되는데 이거를 좀 조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상으로 잡을지,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좀 편하시냐면요, 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군대학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대, 경희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대, 얘네들이 거의 점수대가 똑같으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 90점대에 중후반이다, 한 95 정도 나왔다 그러면 거기를 조금 한 93 정도 나왔다 그러면 경희대, 중앙대, 외대를 좀 상향으로 잡고 그 밑에 있는 대학교들을 이제 중으로 잡는데 건대나 동국대학교 이런 학교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숭실대학교, 홍대 이런 학교들을 잡겠죠. 상중하로. 아니면 그래도 불안한데요. 그러면 하를 조금 더 낮추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당국대학교나 이런 데까지 국민대도 그렇게 낮지 않아요. 90점대 학교이기 때문에. 문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과는 80점대지만 하여튼 건대도 이과는 80점대예요. 백분위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학교를 보지 마시고요. 학교를 먼저 상중하 군으로 먼저 나눠 놓으시고 그 대학교를 짜 놓으신 다음에 그 대학교에 맞는 학과가 있다라면 그 대학교 모집 요강을 보기 시작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영어나 이렇게 거시적에서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상중하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대학교입니다. 우리 아이가 재수할 마음이 없다라면 이번 년은, 특히 2018년은 좀 많이 낮추십시오. 많이 낮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보다 좀 오를 것 같아요. 영어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아직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만일 6월 모평처럼만 나온다라면 저는 작년 데이터보다 합격선 데이터가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상중하 지원에서 하대학교를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낮추시는 게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정말 조심스럽게, 제 생각입니다, 한번 예측해 봅니다. 자, 대학 라인 형성할 때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거를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 첫 번째, 대학 모집 요강은 어디 가서 보면 되나요?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모집 요강, 정시 요강들 지금 다 떴는데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 뽑으시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데가 어디냐면 대교협입니다. 대교협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대학교를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에 있는 모든 대학교의 인원, 모집군 이런 걸로 다 정리해놨어요. 반영비율까지. 그게 보통 되게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두꺼워, 이걸 어떻게 뽑아, 그래갖고 보통 D사 같은 회사에서 그거를 팔아요. 이만한 두꺼운 책으로 팝니다. 그거 구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대기업에서 일일이 다 뽑으셔서 그걸 제본 뜨셔도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한번 전체를 보세요. 지방 빼고 서울, 우리 아이는 서울을 갈 거야 그러면 서울, 우리는 경북 지역을 갈 거야 그러면 경북, 그 대학교가 있는 곳을 한번 싹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반영 비율도 있고 인원도 있고 군 변화 이런 거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먼저 대학교를 그러니까 몇 개를 할 건지를 먼저 접으세요. 상중하로. 그 다음에 접혀 있는 대학교를 적어 놓으셨다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집 요강을 뽑는 겁니다. 그렇게 모집 요강을 다 뽑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심층적으로 작은 글씨까지 다 보시는 겁니다. 모집 요강을 보실 때 제가 주의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작은 글씨를 잘 보세요. 작은 글씨 안에 이변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고 거시적으로 분석했다면 이제 미시적으로 좁혀가시라는 거죠. 이렇게 찾으셔야지 윤곽을 잡고 가실 수 있으세요. 그냥 막연하게 찾기 시작하시면 못 찾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를 보고 점점 줄여가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각 대학교 정시 모집 요강을 보시는 거는 대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 대학교 홈페이지 가서 이렇게 다 뽑기가 어려우시면 이제 대학교 홈페이지에다 요강을 보내달라고, 집에다가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줘요. 무료로 보내줍니다. 아니면 저희 컨쇼처럼 박람회 때 이렇게 구름막 끌고 가고 다 담아 오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입시 박람회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갈 건데 저 진짜 박람회 요즘 잘 안 갔는데 왜 가냐면 말했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데이터가. 지금 대학교에서 어떠한 기준선을 발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학교 입학처도 찾아가겠지만 박람회 가면 다 모여 있잖아. 얼마 좋아. 그래서 박람회 가가지고 한번 저도 궁금한 것 좀 물어보고 그리고 그 책들 다 모아 오시면 됩니다. 코엑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중하 대학 라인에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번년 데이터로 저희가 이제 살짝 환산을 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대학 라인입니다. 학생을 소개할게요. 100분위는 한 83점 정도 나온 학생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인데 이 알파가 이제 영어를 말하는 거고요. 자, 100분위 83의 여학생입니다. 자, 가구는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잡은 게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를 잡았고요. 나구는 적정으로 단대 고분자 공학과를 잡았으며 다구는 상향으로 건국대학교 미래에너지공학과를 잡았습니다. 자, 이 학생의 점수 같은 경우는 국어가 90이고요. 수학이 80, 과탐이 80점이 나와서 100분위로 저희가 환산했을 때 83점 정도가 나왔고요. 영어는 2등급이니까 대학 점수를 대입을 해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83점에 플러스 알파 동등하게 대학별로 동등하게 반영했을 때 저희가 잡은 대학교는 가군, 하, 나군, 적정, 다군, 상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군이랑 나군에서 상향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안정적으로 갈 때는 가군, 나군 중에 하나를 안정을 찾는 게 좋아요. 왜? 대학 라인이 저쪽으로 되게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래야지 선택하고 안정권을 찾기가 편합니다. 다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인원이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이변이 많이 일어나요. 그게 좋게 반영하면 높게 갈 수도 있지만 잘못 반영되면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못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전년 경쟁률이나 체크사항은 모집 인원이나 전년 경쟁률은 당연히 보셔야겠죠. 이거는 지금 경쟁률이나 이런 거는 다 반영이 안 된 거지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점수대를 분석하고 이번 년으로 반영을 해봤더니 영어 절대평가를 반영을 해도 서울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안정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대나 건대가 일단 상향 이런 식으로 가, 나, 다군에서 상중하를 찾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는데 이거 어떻게 찾았겠어요? 똑같이 찾았습니다. 대기업 가지고 일단 다 봤겠죠, 제가. 그 두꺼운 거를 다 보면서 대학교별로 특징사항 같은 걸 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는 안 했죠. 왜 그러냐면 그거 보긴 좀 그렇고요. 저는 그냥 모집 요강을 다 뽑았습니다. 저희 벌써.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뽑았거든요. 다 뽑아갖고 대학별 하나하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리고 계산기 겁나 두들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라인은 그리고 작년 데이터, 3년치 데이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분석했을 때 이 정도가 형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자연계 학생이에요. 그래서 83점이라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더 낮춰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왜? 이번 년에 좀 점수가 저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만일 80점대 학교였다면 이번 년은 81, 82, 높게는 83점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 3점 정도 잡고 있는데 저는 플러스 3 정도 보고 있고 마이너스 1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학교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그 정도 되지 않나? 네,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막 댓글 다시는데요. 이거 정말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댓글 다셔도 되긴 하는데 댓글 다실 거면 왜 그런지를 설명하세요. 제발. 그냥 무작정 저 새끼 쓰레기야. 저 새끼 점수 안 맞아 라고 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안 맞는지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떠한 논리적으로 얘기하신 다음에 그 점수가 그렇게 나와요 라고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탐구 한 과목이 반영이 된대요. 이거 이제 왜 해드리냐면 수능이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금 방송 찍고 있는데 이거 진짜 최대한 빨리 편집은 할 건데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 9월 성적이 거의 수능으로 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솔직히 9월 성적보다 오를 수 있는 학생들은 저는 좀 있다고 봐요. 9월이 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6월과 9월 사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만일 내 점수가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 안 돼. 그냥 안 돼. 누가 봐도 안 된대. 그런데 수도권 가기도 솔직히 좀 힘든 것 같아. 그럴 때는 탐구 하나만 반영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탐구 두 과목 하지 말고 하나 버려요, 이제. 둘둘보다 1, 3이 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탐구가 둘둘 나올 바에 1, 3이 낫다고요. 3, 3보다 2, 3이 낫다라는 거예요. 2, 4가 나, 2, 4가. 3, 3 나올 바에 2, 4 나와서 2 갖고 여기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는 두 과목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점수가 진짜 수도권도 못 간다라면 이제 사탐 하나 버려. 괜찮아. 탐구 하나 버리라고, 과탐도. 그리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에 올인해. 너네 지금 3점짜리 못 푸는 거잖아. 3점짜리 하루아침에 못 풀어, 얘들아. 지금부터 하나만 미친 듯이 3점짜리 응용하고 막 이런 거 미친 듯이 풀어도 잘 안 올라. 그런데 지금 두 개를 어떻게 해? 능력상 하나 해야지. 무시하는 거 아니야. 효율성을 말해주는 거야. 하나라도 제대로 봐갖고 여기 가라고. 이해 가시죠? 탐구 한 과목 반영되는 대학교, 뭐 가천대, 카톨릭대, 강남대, 경기대, 대진대, 삼육대, 삼명대 뭐 이런 건데 솔직히 제가 되게 많이 선호하는 학교는 어디냐면 가천대, 카톨릭, 경기대학교, 상명대학교 이런 데 솔직히 좀 많이 노립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 수준 그렇게 전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특히 공대 애들은 한양 에리카까지.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 노리는 것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나 지금 수도권도 못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잘 보라는 거야. 두 과목 갖고 고생하지 마. 안 올라. 하나만 지금 미친 듯이 파도 오를까 말까야. 이해 가시죠? 한 등급만 올라도 우리 성공이거든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냉정하게 판단합시다 우리. 그러니까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학교들. 그리고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강남대 같은 경우는 아마 수학을 빼고 과탐이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나는 정말 세 과목도 안 돼. 막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강남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어랑 영어 공부하고요. 탐구 하나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수학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모집 요강 들어가서 이 학교가 반영하는 과목이 네 과목인지 세 과목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요. 오케이? 그렇게 해갖고 지금부터 대학교를 노리고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컨쇼 정시 입시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아마 정시 설명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왜 할 거냐면 영어 성적표가 그러니까 수능이 끝나고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아이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원은 얼마큼 나왔는지 보고 그거에 대한 걸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해도 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시 설명의 1부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2부는 반드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요. 수능 끝나고 아마 분석하자마자 바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시가 끝나고 한동안 저희가 이걸 찍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송이 왜 이렇게 안 올라오냐, 업데이트 왜 안 하냐, 정시 방송 언제 하냐 이런 말이 많아서 최대한 빨리 편집하라고 제가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편집해가지고 이 정시 방송 올리도록 하고요. 수능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하는 아이들 효율성을 따지고 대학교를 찾아본 다음에 하세요. 그거는 요거 정시방송 1부 끝나고 잠깐 추가 방송으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건 솔직히 저는 가군이었어요. 그리고 군별로 대학교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했지만 가나다군의 어떤 학교가 어떤 학과가 분포되어 있는지를 한번 전체표를 가지고 한번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군, 나군, 다군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맞춰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A4 용지나 이렇게 종이에다가요. 가군, 나군, 다군 써놓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학 그리고 학과, 대학 학과를 상중하 형식으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냥 무작정
머리로 보거나 그냥 모집 요강만 보시면 헷갈리니까 그걸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군을 한번 나눠보는 게 어떤가. 그리고 2017년에 비해서 확실히 뭐 비슷합니다. 달라진 건 거의 없고요. 그냥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도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다군은 인원을 많이 뽑지는 않네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다군 쪽으로 조금 몰렸네요. 이 얘기는 인원은 줄었지만 다군에서 뽑는 대학교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딘가 대학교가 가나 나군에 있던 대학이 다군으로 옮겨왔다는 거잖아요. 찾으셔야겠네요. 찾아볼게요. 자, 이번 년에 가장 이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영어 절대평가입니다.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학교가 가지고 있던 모든 데이터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특히 자연계보다는 인문계가 훨씬 무용지물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았는데 그 부분이 거의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절대평가로 일어나는 인원을 다시 대학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솔직히 영어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제가 섣불리 영어 절대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수능이 끝난 다음에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돼서 1등급, 2등급 아이들이 어느 정도 분포됐는지를 알아야지 이번에 대학교 입시를 지원하는데 어떠한 기준선의 점수를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끝나고 영어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90점이나 80점대, 70점대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몰리는지 그런 부분을 솔직히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2017, 18년으로 봤을 때 이건 이제 모의고사랑 수능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2017년에 1등급이 비율이 한 4.4%, 24,000명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절대평가로 전환했을 때 42,000명, 7.8% 정도가 나왔었어요. 만약 전환해서 90점대 아이들을 계산했을 때 2등급이 12.7, 3등급이 18.9, 그러니까 인원이 4만 명, 6만 명, 10만 명 이렇게 늘어나는 단대를 집어넣는 게 맞다고요. 그런 대학교별로 찾아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요. 한국사는 모두 다 1등급으로 반영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솔직히 수학에 대한 비중이 문과, 이과 할 것 없이 다 높아요. 특히 자연계는 수학 비중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년.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비중과 국어에 대한 비중, 그리고 경상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또 경상계가 영어에 대한 이 절대평가로 인해서 경상계 같은 경우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을 높이는 대학교들이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솔직히 좀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반영 비율을 경상계는 수학을 좀 많이 보는 걸로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 아이가 경상계 경영이나 이쪽을 집어넣을 건데 경영경제를 집어넣는데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왔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영어 점수는 좀 낮지만 수학을 좀 왕창 잘 봤다, 문과인데, 그러면 경상계를 집어넣어도 된다라는 거죠.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는 과탐에 대한 비중이 어마어마해졌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대학별로 적용을 다 찾아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 요강을 좀 꼼꼼히 보셔야겠네요. 그죠? 자, 표준점수와 백분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뭐 매년 하던 거라 가지고 우리 뭐 계속 방송을 보셨다라면, 자, 상위권 대학은 국영수를 표준점수로 하고요. 그리고 사탐은 백분위를 다시 변환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사탐이나 과탐 같은 경우 교과마다의 백분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대학교가 그거를 변환시켜갖고 표준점수랑 합쳐서 하는 거니까 우리 학교가 표준점수로 하는지 백분위로 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사탐이나 그 과탐의 변환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거는 좀 기다리셨다가 한꺼번에 하시면 되고요. 중하위권 대학은 보통 백분위로 합니다. 백분위가 솔직히 계산하기는 좀 편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표준점수랑 백분위는 보통 표준점수 학교들은 솔직히 이변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준점수는 원점수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백분위는 진짜 그러지 않아요. 백분위는 원점수랑 정말 차이가 빡빡 벌어져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백분위 갖고는 이변이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표준점수보다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이 점수가 중하위권, 중위권 대학교 아니면 하위권 대학교로 가는 데 있어서 백분위 계산을 정말 꼼꼼하게 잘 해보시고 대학교에서 반영하는 비율이나 이런 거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대학교 이제
좀 있으면 뭐 이렇게 뭐 D4, M4, 뭐 이렇게 E4 이런 데에서 배치표를 나눠드려요. 이렇게 뭐 배치표를 나눠드리는데 제발 그 배치표 보고 하지 마십시오. 그 배치표에 나와 있는 점수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떻게 그게 맞아요?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 되고 하나하나 학과마다 틀리고 경쟁률이 다르고 인원이 변화하고 아유 안 맞아요. 근데 경쟁률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과는 점수 올라가요. 만약 인원이 줄었는데 경쟁률마저 높아지잖아요. 100% 올라가요. 인원이 늘었는데 경쟁률 낮아지잖아요. 오 그러면 할만한 거예요. 한번 점수가 안 되더라도 한번 노릴만 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변수 같은 것들을 좀 계산을 해야 되고 어차피 막판에 블라인드 쳐버리기 때문에 그 외의 변수들도 또 발생해요. 또한 자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할까요? 도대체 정시는 어떻게 지원하면 정말 잘 지원했다고 할까요? 어떻게 지원해야지 소문이 날까요? 우리 아이 잘 지원했다고. 상중하입니다. 상중하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점수대를 분석을 하고 인원을 분석했을 때 상중하 라인을 짜는 건데 생각보다 어머님들 상중하 잘 못 맞추세요. 그 이유는 또한 우리 아버님, 우리 학생 여러분들 상중하 못 맞추는 이유 중에 첫 번째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될 것 같거든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드립니다. 수시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6개를 다 떨어지면 아이들이 멘붕이 와요. 어머님들도 멘붕 오고 아이들도 멘붕 와요. 와 내가 설마 6개를 다 떨어질 줄이야.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수를 몰라서 그래요. 너무 다 지른 거예요. 상중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중하로 질러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대학 레벨이 옛날처럼 딱딱딱딱딱딱 나눠지지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군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전 솔직히 연대랑 고대랑 그렇게 크게 차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중앙대, 뭐 경희대, 외대 별 차이 없어요. 정말 점수차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학과군, 뭐 경영, 정경, 사회 다 비슷해요. 점수대가. 생활과학대학교가 약간 낮아요. 그러니까 학과마다도 점수 차이가 거의 안 벌어져요. 옛날처럼 그렇게 벌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경쟁률도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상중 가나다군 3장의 카드를 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떠한 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대학교가 일자로 서 있지 않습니다.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군이 쫙쫙 옆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할까요? 상중하 라인을 짜야 되는데 이거를 좀 조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상으로 잡을지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좀 편하시냐면요. 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군대학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대, 경희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대 얘네들이 거의 점수대가 똑같으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 90점대에 뭐 중후반이다 뭐 한 95 정도 나왔다 그러면 거기를 조금 한 93 정도 나왔다 그러면 경희대, 중앙대, 외대를 좀 상향으로 잡고 그 밑에 있는 대학교들을 이제 중으로 잡는데 뭐 건대나 뭐 동국대학교 뭐 이런 학교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그러니까 숭실대학교, 홍대 이런 학교들을 잡겠죠. 상중하로. 아니면 그래도 불안한데요. 그러면 하를 조금 더 낮추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뭐 다 버리셔도 됩니다. 아무런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성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점수랑 백분위가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서영진이라는 저 인간이 그렇게 백분위가 이변이 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지. 자 이거 A군과 B군인데요. 이거 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컨슈에 들어왔던 아이인데 원점수가 기가 막히게 똑같이 들어온 아이가 있습니다. 탐구 빼고 말씀드릴게요. 탐구 집어넣으면 좀 복잡하니까. 자 A군이 있는데요. A군 국어가 원점수가 96, 93, 70에서 총점이 259예요. 수학을 좀 못 봤네요. 표점은 128에 129에 120이니까 총점이 377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B군을 좀 보겠습니다. B군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이 86, 93, 81에서 259점. 그러니까 A군과 B군은 원점수가 똑같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원점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표준점수로 계산을 했을 때 377점이 나오고 이 학생은 374점이니까 3점 정도가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원점수로 하는 게 아니라고. 국어 96, 얘 86이고요. 얘는 대신 수학이 80이지만 쟤는 70이에요. 그 해에 어려웠던 과목과 또한 아이들의 상대평가로 진행되다 보니까 점수에 따른 표준 점수는 당연히 다른데요. 이거를 원점수를 계산하는 방법대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원점수와 표준점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원점수가 그냥 좋으면 표준점수도 좋아요. 걷다가 아이들이 되게 많이 못 본 과목들인데 우리 아이가 잘 보면 표준점수가 약간 더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표준점수는 곡소리 났던 과목이 유리하다고, 우리 아이가 잘 봤으면.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표준점수는 3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원점수 따라간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등급은 113, 1.6이고 얘는 2.3이니까 얘가 최저 맞추기가 더 좋았겠네요. A군이 원점수는 똑같아도. 그런데 100분위 볼게요. 국어가 96, 영어 96, 수학이 78, 총점이 270점이에요. 그런데 B군은요 259점이에요. 270점과 259점이면요 정말 완전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표점은 3점밖에 안 벌어지지만 100분위는 무려 10점 넘게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100분위예요. 100분위는 원점수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원점수를 받았냐에 따라서 진짜 쫙쫙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점수 대학보다 100분위로 하는 대학이 솔직히 이변이 더 일어나요. 그리고 계산을 했을 때 그 점수차가 벌어지는 것도 크게 벌어져요. 표준점수보다는. 그러니까 탐구 집어넣으면 좀 복잡하니까. 자, A군이 있는데요. A군 국어가 원점수가 96, 93, 70에서 총점이 259예요. 수학을 좀 못 봤네요. 표점은 128에 129에 120이니까 총점이 377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B군을 좀 보겠습니다. B군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이 86, 93, 81에서 259점. 그러니까 A군과 B군은 원점수가 똑같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원점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표준점수로 계산을 했을 때 377점이 나오고 이 학생은 374점이니까 3점 정도가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원점수로 하는 게 아니라고. 국어 96, 얘 86이고요. 얘는 대신 수학이 80이지만 쟤는 70이에요. 그 해에 어려웠던 과목과 또한 아이들의 상대평가로 진행되다 보니까 점수에 따른 표준점수는 당연히 다른데요. 이거를 원점수를 계산하는 방법대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원점수와 표준점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원점수가 그냥 좋으면 표준점수도 좋아요. 걷다가 아이들이 되게 많이 못 본 과목들인데 우리 아이가 잘 보면 표준점수가 약간 더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표준점수는 곡소리 났던 과목이 유리하다고, 우리 아이가 잘 봤으면.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표준점수는 3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원점수 따라간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등급은 113, 1.6이고 얘는 2.3이니까 얘가 최저 맞추기가 더 좋았겠네요. A군이 원점수는 똑같아도. 그런데 100분위 볼게요. 국어가 96, 영어 96, 수학이 78, 총점이 270점이에요. 그런데 B군은요 259점이에요. 270점과 259점이면요 정말 완전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표점은 3점밖에 안 벌어지지만 100분위는 무려 10점 넘게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100분위예요. 100분위는 원점수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원점수를 받았냐에 따라서 진짜 쫙쫙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점수 대학보다 100분위로 하는 대학이 솔직히 이변이 더 일어나요. 그리고 계산을 했을 때 그 점수차가 벌어지는 것도 크게 벌어져요. 표준점수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표준점수와 100분위는 다른 거예요. 이해 가시죠? 표준점수는 원점수에 많이 쫓아가지만 원점수와 100분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아이 성적표 나왔을 때 그리고 우리 학생들 성적표 나오면 이런 것들 대학교 반영 비율에 맞춰서 한번 계산을 잘 해보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하는 게 아니라고. 국어 96, 얘 86이고요. 얘는 대신 수학이 80이지만 쟤는 70이에요. 그 해에 어려웠던 과목과 또한 아이들의 상대평가로 진행되다 보니까 점수에 따른 표준점수는 당연히 다른데요. 이거를 원점수를 계산하는 방법대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원점수와 표준점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원점수가 그냥 좋으면 표준점수도 좋아요.
걷다가 아이들이 되게 많이 못 본 과목들인데 우리 아이가 잘 보면 표준 점수가 약간 더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표준 점수는 곡소리 났던 과목이 유리하다고, 우리 아이가 잘 봤으면.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표준 점수는 3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원점수 따라간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등급은 113, 1.6이고 얘는 2.3이니까 얘가 최저 맞추기가 더 좋았겠네요. A군이 원점수는 똑같아도. 그런데 100분이 볼게요. 국어가 96, 영어 96, 수학이 78, 총점이 270점이에요. 그런데 B군은요 259점이에요. 270점과 259점이면요 정말 완전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표점은 3점밖에 안 벌어지지만 100분위는 무려 10점 넘게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100분위예요. 100분위는 원점수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원점수를 받았냐에 따라서 진짜 쫙쫙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점수 대학보다 100분위로 하는 대학이 솔직히 이변이 더 일어나요. 그리고 계산을 했을 때 그 점수차가 벌어지는 것도 크게 벌어져요. 표준점수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표준점수와 100분위는 다른 거예요. 이해 가시죠? 표준점수는 원점수에 많이 쫓아가지만 원점수와 100분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아이 성적표 나왔을 때, 그리고 우리 학생들 성적표 나오면 이런 것들 대학교 반영 비율에 맞춰서 한번 계산을 잘 해보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배치표는 버리십시오. 자, 정신은 마법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마법이 발생하는 이유는 변수가 많습니다. 뭐 인원이 변화하는 거, 군이 바뀌는 거, 경쟁률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모든 아이들의 성적표는 나왔는데 서로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는 것뿐이에요. 수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들다 보면 학생부 기록이 어느 정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그걸 보는 이런 주관적인 부분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변수가 발생한다기보다는 모르는 거죠. 어떠한 쌈이 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탐구가 둘둘 나올 바에 1-3이 낫다고요. 3-3보다 2-3이 낫다라는 거예요. 2-4가 나, 2-4가. 3-3 나올 바에 2-4 나와서 2 갖고 여기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는 두 과목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점수가 진짜 수도권도 못 간다라면 이제 사탐 하나 버려. 괜찮아. 탐구 하나 버리라고, 과탐도. 그리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에 올인해. 너네 지금 3점짜리 못 푸는 거잖아. 3점짜리 하루아침에 못 풀어, 얘들아. 지금부터 하나만 미친듯이 3점짜리 응용하고 막 이런 거 미친듯이 풀어도 잘 안 올라. 그런데 지금 두 개를 어떻게 해. 능력상 하나 해야지. 무시하는 거 아니야. 효율성을 말해주는 거야. 하나라도 제대로 봐갖고 여기 가라고. 이해 가시죠? 탐구 한 과목 반영되는 대학교, 뭐 가천대, 카톨릭대, 강남대, 경기대, 대진대, 삼육대, 삼명대 뭐 이런 건데, 솔직히 제가 되게 많이 선호하는 학교는 어디냐면 가천대, 카톨릭, 경기대학교, 상명대학교 이런 데 솔직히 좀 많이 노립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 수준 그렇게 전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특히 공대 애들은 한양 에리카까지.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 노리는 것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나 지금 수도권도 못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잘 보라는 거야. 두 과목 갖고 고생하지 마. 안 올라. 하나만 지금 미친 듯이 파도 오를까 말까야. 이해 가시죠? 한 등급만 올라도 우리 성공이거든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냉정하게 판단합시다 우리. 그러니까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학교들. 그리고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강남대 같은 경우는 아마 수학을 빼고 과탐이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나는 정말 세 과목도 안 돼. 막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강남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어랑 영어 공부하고요. 탐구 하나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수학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모집 요강 들어가서 이 학교가 반영하는 과목이 4과목인지 3과목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요. 오케이? 그렇게 해갖고 지금부터 대학교를 노리고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컨쇼 정시 입시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아마 정시 설명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왜 할 거냐면
영어 성적표가 그러니까 수능이 끝나고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아이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원은 얼마큼 나왔는지 보고 그거에 대한 걸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해도 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시 설명의 일부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2부는 반드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요. 수능 끝나고 아마 분석하자마자 바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시가 끝나고 한동안 저희가 이걸 찍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송이 왜 이렇게 안 올라오냐, 업데이트 왜 안 하냐, 정시 방송 언제 하냐 이런 말이 많아서 최대한 빨리 편집하라고 제가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편집해가지고 이 정시 방송 올리도록 하고요. 수능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하는 아이들 그래서 전형 경쟁률이나 체크사항은 모집 인원이나 전형 경쟁률은 당연히 보셔야겠죠. 이거는 지금 경쟁률이나 이런 거는 다 반영이 안 된 거지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점수대를 분석하고 이번 연으로 반영을 해봤더니 영어 절대평가를 반영을 해도 서울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안정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대나 건대가 일단 상향, 이런 식으로 다군에서 상중하를 찾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는데 이거 어떻게 찾았겠어요? 똑같이 찾았습니다. 대기업 가지고 일단 다 봤겠죠, 제가. 그 두꺼운 거를 다 보면서 대학교별로 특징사항 같은 걸 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는 안 했죠. 왜 그러냐면 그거 보긴 좀 그렇고요. 저는 그냥 모집 요강을 다 뽑았습니다. 저희 벌써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뽑았거든요. 다 뽑아갖고 대학별 하나하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리고 계산기 겁나 두들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라인은, 그리고 작년 데이터, 3년치 데이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분석했을 때 이 정도가 형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자연계 학생이에요. 그래서 83점이라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더 낮춰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왜? 이번 년에 좀 점수가 저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만일 80점대 학교였다면 이번 년은 81, 82, 높게는 83점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오차 3점 정도 잡고 있는데, 저는 플러스 3 정도 보고 있고 마이너스 1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학교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그 정도 되지 않나? 네,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막 댓글 다시는데요. 이거 정말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댓글 다셔도 되긴 하는데, 댓글 다실 거면 왜 그런지를 설명하세요. 제발. 그냥 무작정 저 새끼 쓰레기야, 저 새끼 점수 안 맞아 라고 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안 맞는지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떠한 논리적으로 얘기하신 다음에 그 점수가 그렇게 나와요 라고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탐구 한 과목이 반영이 된대요. 이거 이제 왜 해드리냐면 수능이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금 방송 찍고 있는데 이거 진짜 최대한 빨리 편집은 할 건데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 9월 성적이 거의 수능으로 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솔직히 9월 성적보다 오를 수 있는 학생들은 저는 좀 있다고 봐요. 9월이 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6월과 9월 사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만일 내 점수가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 안 돼. 그냥 안 돼. 누가 봐도 안 된대. 그런데 수도권 가기도 솔직히 좀 힘든 것 같아. 그럴 때는 탐구 하나만 반영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탐구 2과목 하지 말고 하나 버려요. 이제 둘둘보다 1, 3이 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탐구가 둘둘 나올 바에 1, 3이 낫다고요. 3, 3보다 2, 3이 낫다라는 거예요. 2, 4가 나은 거냐면, 잘 보세요. 국어가 95점이고 M학생은 90이니까 컨쇼 학생이 95점이니까 훨씬 잘 본 거예요. 그죠? 국어는. 그런데 영어를 3등급 맞았던 건 70점대 학생이고 얘는 90점대 학생인데, 영어가 이렇게 3등급과 1등급이다 보니까 솔직히 점수차가 벌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D 학생을 잘 보셔야 돼요. D 학생 같은 경우는 컨쇼 학생과 점수가 똑같습니다. D 학생은 컨쇼 학생과 국어, 수학, 사탐의 점수는 똑같은데 영어 점수가 2등급이니까 80점대 학생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컨쇼 학생을 지우고 M 학생이랑 비교해 볼게요. 국어는 D 학생이 잘 봤지만 영어는 M 학생이 잘 봤어요. 그죠? 얘는 90점대, 얘는 80점대니까. 그런데 영어를 2등급 맞았는데 국어를 5점 더 잘 봤기 때문에 총점이 92.75예요. 그러니까 M 학생보다 D 학생이 영어는 못 봤지만 국어 100분위가 5점이 높다 보니까 총점은 D 학생이 더 높게 합격을 하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컨쇼 학생과 D 학생은 나머지 국어, 수학, 사탐의 점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영어가 2등급과 3등급이 이렇게 크게 1등급과 벌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서울권대학교를 분석을 해보면 1등급, 2등급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3등급은 많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3등급 되게 많이 벌려놨어요. 1, 2등급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1등급과 2등급 그리고 3등급, 4등급 그거에 대학교마다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학교를 하나 볼게요. 단국대학교입니다. 단대 같은 경우 똑같아요. 아까 점수는 똑같은데 컨쇼 학생은 91.75예요. 그런데 M학생 92고요. D학생은 93.15예요. 다 똑같이 했을 때 이 데이터 점수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컨쇼 학생과 M학생이 차이가 줄어들었어요. 0.25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숙명여대보다 단대가 영어를 반영하는 비중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숙대보다 영어에 대한 비중이 작은 단대는 점수차 벌어지는 게 그만큼 작은 거죠. 이 얘기는 1등급, 2등급, 3등급의 점수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못 봤다라면 숙명여대가 아닌 단대를 집어넣는 게 맞다고요. 그런 대학교별로 찾아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요. 한국사는 모두 다 1등급으로 반영을 한 거고요.